저기 그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네, 주말인데 시간 최대한 절약해야 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통합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이제 이 귀한 시간 내갖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대한 여러분이 그 알고 싶은 부분 최대한 의문점 다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나중에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지금 오늘은 그 우리 이유봉 그 통합추진위원장이 직접 일일이 다 이거 보면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 안에 나왔던 뭐 이상한 소문들, 의문점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대신 질문은 얘기 중에 질문이 나와버리면 말을 자꾸 끊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를 못 들어요. 권리를 자꾸 침해를 하면 안 되니까 다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게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한 분씩 받아가면서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개인적인 것에 국한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한시키고 주민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될 사항에 관한 질문이면 100%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좀 이렇게 퇴장도 저희가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이 이게 끝나는 시간이면 저희가 아무리 빨리 끝나도 12시 전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시나 12시 반 사이쯤 끝날이라 예상하는데 끝나게 되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밑에 오리집이 있어요. 1층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오리집에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하시면 여기서 왔다고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하도록 우리가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식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까지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단체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구청이며 또 이런데 다 이제 우리가 신고된 단체지 이게 그냥 우리 개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이 잘못되는 거는 정말 책임의 소지가 따르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어떤 자문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는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간단하게 우리 도와주신 분이 어떤 분들인지 인사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추진위원장 이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 그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뭐 한 5분밖에 더 이상 기다려 드릴 수가 없어서 또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자, 저렇게 와서 진행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래버리면 주민의 알 권리를 누가 저거를 합니까? 우리 지금 이거는요 다 녹음되고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거에서 유튜브에 올려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거짓말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항상 나와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의문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질문하시면 다 대답해 드린다는데 왜 저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들을 시간을 와서 방해를 하냐고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항상 우리 법률적인 거를 자문을 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고 있는 우리
법률고문 조병룡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좀 드리고. 바쁘시니까 제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고, 저는 이유봉 추진위원장님과 같이 천호동 주민 여러분의 바램과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위원장을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천호당 모아타운 관련한 질문 외에 또 개인적인 법률적인 상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해 드리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힘든 과정인 것은 아는데 추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법률적인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또 변호사들은 또 이렇게 가면 돈 달라고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조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카운셀링도 좀 받고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도움을 앞으로도 많이 주실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끼리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규도 공부도 하고 많이 하더라도 또 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유리한지를 우리보다 더 많은 소위 정비 업무에 그 달통한 박사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정비 업무를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구청이라든지 서울시하고 관공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뚫고 가야 유리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 KWMC 이승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KWMC 이승호 대표라고 합니다. 그 모아타운 공모연이 사실상 6월 말로 폐지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후로 시간이 줬지만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이후로 지정을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6월 말부로 주민 제한으로 정책이 전환이 됐는데, 제가 현재 지금 주민 제한으로 제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시 청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도 있고 또 가로주택 와서 20여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가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저 문 앞에 계신 분들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금융권이 업무 협약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 아니고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에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공적인 금융기관입니다. 이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무하고나 MOU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전체적인 거를 다 오픈해놓고 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토지신탁의 직원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 정진규 사장님, 원래는 여기저기 본부장님서부터 다 오기로 했는데 토요일인 관계로 그래서 우리 정 사장님만 이제 직원분 모시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잠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신탁 정진규 사장입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금융기관이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맞고, 지금 MOU 체결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대행자로서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MOU를 체결을 한 건데, 이 MOU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향후에 조합 설립하시고 나서 대행 방식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저희랑 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 전까지 이제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있어가지고 저희 한국토지신탁의 정비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그 지식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고, 뭐 이후에 실질적인 그 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조합원님들께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그러고 나서 총회에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업무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방향인 거고, 뭐 앞으로 뭐 많은 단계들이 있겠지만 조합 설립 단계까지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업무를 협조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지사항 드렸던 것 중에 늦게 오신 분들 혹시나 못 들으실까봐 끝나고 나서 식사를 밑에 1층 오리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여기서 왔다고 하면 이미 우리 예약을 해놨으니까 편하게 식사를 드시고 들어가셔도 뭐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도 드셔도 되겠지만 이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우리 이 여태까지 이렇게 밖에서 막 저 소란을 떠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뭔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 거를 과연 저 사람들은 알고 저러는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방해를 놓는 건지, 우리 주민이 갈 길을 막는 건지, 귀를 막아서 저 사람들은 무슨 이득을 얻으려는 건지 등등을 좀 밝히기 위해서 우리 그 이유봉 추진위원장님을 모셔갖고 자세히 들을겠습니다. 대신 질문은 끝난 다음에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할 때 한 분씩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유봉 추진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좀 시끄러운 관계로 잘 들리세요? 네. 지금 그 이제 재개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근데 각 고비마다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의견을 모아서 마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좀 소요 관계라든지 이런 건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주민 제한 사업을 가기 위한 모아타운 그거에 대한 하나의 연속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 동의서를 받았을 때 애시당초부터 2개의 동의서를 받았어요. 하나는 공모 방식, 또 하나는 주민 제한 방식 2개를 받았는데 왜 2개를 받았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 공모 방식이 하다가 안 될 시에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에서 저희가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공모 방식이든 주민 제한 방식이든 만든 구역계인데요. 이 구역계는 이제 아시다시피 12사구역이랑 5-1, 5-2, 6-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 저희는 이제 2022년부터 12사구역에 가로책 정비 사업을 이제 하고 있었던 중에 5-1, 5-2가 공모 신청을 같이 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6구역 분들도 모여서 이렇게 4개의 틀을 갖게 된 겁니다. 모아타운 공모 사업은 3구역 이상이 돼야지만 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5-1, 2만 돼도 안 되고 12-4, 6-1만 돼도 안 되고 적어도 3개의 집단이 돼야 가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공모 방식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30%의 동의로 해가지고 공모 방식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외부 세력의 투기 세력들이 와서 집을 사가지고 기존의 원주민과의 그 마찰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본래는 이제 원주민 사업인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올해 두 차례 그 모아타운 반대 소요 사건이 있었어요. 3월 16일에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강동 4구에 반대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서울시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크게 한번 흔들렸어요. 모아타운 공모 사업이. 그러다가 6월 중순에 KBS 보도본부 60분 보도본부에서 적나라하게 공모방식 모아타운에 대해서 보도본부에서 이제 보도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월 19일인데 19일에 모아타운 투기를 근절하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겠다 라고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외부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 안 되면 실제적으로 모아타운을 선정을 해주더라도 중간에 다 깨지는 거예요. 공모 방식이. 이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 모아타운을 안 되겠다. 공모 수시 방식을 7월 말에 조기 종료하고 그 다음에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이어가게끔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주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런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조기 종료한다 하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의 모아타운을 통합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같은 방식 두 가지 다른 방식을 한 구역에 적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이 재개발 제도입니다. 한쪽이 신속 통합하면은 모아타운 못하고 모아타운 하면 신속 통합이 못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9일 날 이 공문을 받고 나서 7월 30일까지 전에 들어간 모아타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받아놓은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까지 공모방식 동의서에 대한 그동안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강동구청에 일단은 제출했어요. 공모방식을. 근데 왜 우리가 10월 4일 날 철회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셔야 되니까. 미안해. 앉지는 못하게 미안해. 죄송한데 아니, 여기라도 좀 넓은 쪽으로 좀 들어가시죠. 예. 시간 좀 걸리니까. 그래서 주민 갈등 방지,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갈등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 공모 방식은 조기에 종료하고 그럼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노력이 물거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공모 동의서를 사용하게 하겠다. 대신 주민들한테 주민 제한이 뭐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 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 사업이 중간에 우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이랑 협의해 가지고 오늘 날짜를 잡아 가지고 주민 제한 방식의 모아타운의 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제한 방식을 하려면 그동안 50% 자문 동의가 토지등 소유자 60%로 올렸어요. 이게 50%에서. 그리고
이 면적은 50%고 그리고 저 동의율은 60%. 동의율은 60%, 면적은 2분지 50%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 그동안 했던 공모 방식과 주민 제한 방식이 뭐가 틀리느냐 이렇습니다. 그동안 했던 공모 방식은 3개소 조합에서 3개소 이상이고 주민 제한 방식은 각자 갈 수 있고 또한 2개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이게 틀려요. 공모 방식 무조건 3개 구역 이상 가야 되고 주민 제한 방식은 하나 각자 2만까지 요겁니다. 조합 또는 사업 시행 1개소가 갈 수 있고 2개소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 제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효율적인 제도인데 그래서 이런 이유를 하는 이유가 이 주민 제한 방식이 주민들이 발의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리 계획, 소위 마스터 플랜 이런 걸 저희가 짜서 들어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60% 이상 동의율이 됐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저희 구역은 몇 프로냐? 12사구역은 80%, 5-1 한 58%, 5-2 62%입니다. 6-1은 요 근래 행정 조정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45%밖에 안 돼요. 이게 7월 말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십시오. 9월 30일 날 구청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10월 4일 날 공모 신청에 대한 철회 요청을 저희 통합 추진위원회 제 명의로 했는데 그 사유는 뭐냐? 평균 60% 이상이고 동의율이 시간 일정상 조합 설립과 주민 제한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철회합니다. 왜? 주민 제한을 가려면 기존의 공모 방식은 철회를 해야 돼요. 2가지 방식을 동시에 허용을 안 합니다. 또 하나, 조만간 가로세 정비사업 조합 설립 연번 동의서를 신청할 예정으로 각 구역별 도면 및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10월 4일 날 저희가 한 공문을 강동구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안내 공문을 보내드린 거예요. 공모 철회.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철회 사유, 향후 주민 제한을 통해 모아타운 지정 추진 예정, 토지점 소유자 60% 및 토지 면적 2분의 1 동의 또는 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로 갈 수 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이분들이 안내를 한 거예요. 이게 뭘 철회한 게 아니고 모아타운이 2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공모 철회를 한 겁니다. 저희는 주민 제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10월 4일 날 이런 의사결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추진위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어요. 9월 30일 날 구청과 회의하고 나서 10월 4일까지 많은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 내용이 뭐냐면 철호동의 공모 방식 모아타운이 지금 강동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2군데예요. 하나가 1, 2, 3번지 소위 여기 동아 하이빌부터 천동 초등학교까지 7개소 공모 방식 모아타운이 2022년 재작년 10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소위 관주도의 마스터 플랜, 그 관리 계획을 짜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작년 10월에 공모 방식 선정이 돼가지고 결과는 뭡니까? 2024 9월
준공기가 연장이 됐어요. 관리계획 자체가 2년 됐는데 연장이 됐다고요.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공모 방식이 이런 겁니다. 관에서 3억 8천에 대한 예산을 주고 관 주도의 관리계획을 짜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관리계획을 짜니까 여기가 통폐합이 안 되고 해서 이 강동구청의 공문이에요. 저희 조합원들도 여기 있어요. 갑자기 야 그동안 한 거 다 다시 연장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연장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이건 그 유명한 둔천동 모아타운입니다. 둔천동에 이거는 재작년 2022년 4월에 선정을 해줬어요. 오세훈 시장이 선물로 2군데를 해준 겁니다. 강동구에 아까 천호동 113번지 둔천 모아타운. 이분들은 그동안 이게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공모 방식이. 요걸 구역계를 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형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맨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정형화를 해라. 예쁘게 해서 선정을 받았어요. 요 초록색 부분이 뭐냐?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상가주택이니 30% 이상이 반대 동의서를 내가지고 올 여름에 어마어마한 데모를 한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 데모가 아니라 찬성 데모. 아니 이게 30%가 반대하면 토지증 소유자 30% 40% 반대하면 이 제도는 조합이 설립이 안 됩니다. 조합 설립은 20%만 반대해도 안 돼요. 왜? 80%가 동의해야 되니까 현행법상.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짠 거에 관리계획 짠 게 다 무산이 됐어요. 2년 이상 걸린 사업이 2년 6개월 걸려서도 이 무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재차관이 많이 주민들끼리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공모 방식을 쉽게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더라.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KBS 보도본부 60분을 두드려 맞고 주민제한으로 다 돌린 거예요. 여태까지 공모 방식 들어간 거 6월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받아놓긴 받아놨는데 통과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여러 가지 우리만의 내부 의사 결정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공문 하나 쉽게 철회 공문 못 날려요. 여기에 조합원들이 1000여 명 됩니다.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날리겠어요? 1구역장, 2구역장, 3구역장 다 있는데 5-1구역장을 끝끝내 안 나타났어요. 의사결정하는데 오라에다 밖에서 소요 사태 일으키는 사람은 저 사람들입니다. 전화를 내가 수십 번 했어요. 10월달 이전에 뒤로 공무원들 만나고 사칭하고 공무원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로 다 올라가요. 이 자료가 주민 제한을 가는 이 주민 설명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주민 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천호동. 또 이거 우리 근처에 이게 어디냐? 천일초등학교에서 천동 초등학교 쪽에 지금 공모 방식 모아타운을 시작해서 5월달에 올 5월달에 한국 마사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이 사업 가고 있습니까? 이 서울시에 올렸어요? 강동구에서? 여기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145번지 이쪽에? 145번지 제가 알기에 145번지 천일초등학교 바로 밑에서 천중로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이 일대 아주 큰 지역이에요 이게.
총 면적 55,760, 한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기 구역이 통과가 돼가지고 주민 설명회까지 잘했어요. 5월달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월달에 주민 설명회 개최하고 검토 후 공고 신청. 올해 6월. 이서 지금 주민 제한 한다고 동의서 다시 받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 가지 강동구 쪽이랑 우리 천호동 두 개 공모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다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 제한 방식은 얼마나 신속하고 빨리 해주느냐 그 사례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부 의사결정할 때 다 저희가 추진위원들이 앉아서 검토한 겁니다. 다 1호가 신림동에서 이제 했는데 4월에 주민제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5개월 만에 통과가 됐어요. 관리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천호동에서 2년 6개월 관리계획이 다 무산되고 연장되고 마사에 설명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게 주민 제한을 60% 해가지고 주민들이 똘똘똘 뭉치면 자문 통과해가지고 5개월 만에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저희가 12사구역 어르신들 다 붙잡아 놓고 죄송합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오신 분들 계신데 공무방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공무하고 있냐 이거야. 그분들 주민 제한으로 다시 돌리느라고 저희도 혼났습니다. 이거 빠르다. 우리가 다 준비가 돼 있다. 저희는 한국 토지신탁에 업무 협조도 받고 유수의 정규업체들도 2개 회사가 저희랑 지금 같이 내부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광지구 내부 소리예요. 이것도 뭐 하여튼 저희가 수집해가지고 자양동이죠. 요번에 주민 제한 이게 3호인가 4호 통과된 거예요. 8월이에요. 8월 보시면 8월 27일 검토 결과가 여기 나와 있죠. 이 노하우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주민 제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 안 된다. 모든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거지 제가 이상한 데이터 놓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 광진구에서 8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선지정 고시까지 요청을 한 사업이에요. 선지정이는 뭐냐면 모아타운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모아타운 주민 제한 자문 검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동의자 중 22년 이후 매입한 소유자의 비율 동의자 중 동의서를 내신 분 중에 2022년 모아타운 하겠다 서울시장이 했을 때부터 매입한 소유자의 비율 그 외부 투기 세력이든 내부 거래든 모아타운을 활용해서 한 소유자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년 10% 이상 저희 그 부동산 등기 자체가 전수조사해서 이상하게 많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지역 총 30%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외부 투기 세력과의 결탁 이거에 대한 정형화 비율을 30%로 준 거예요. 이건 제가 매번 올해 3월 달에 강남 4구에서 서울시청의 반대 집회 이후에 제가 우리 추진위원들한테 무척 강조했던 일입니다. 왜? 저희 추진위원회는 공교롭게 맨 처음에 동의서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정량화된 이 투기율을 만든다. 서울시에서. 제가 아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상당히 독소 조항인데 광진구 1, 2구역은 16%, 12%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8월 27일 날. 이 사업도 4, 5개월 만에 통과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천호동 일대에 우리만 주민 제한 사업을 하느냐? 제가 조사를 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 제한 동의요건 60% 달성했다고 경축 이러한 현수막이 걸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천중과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감동초등학교. 감동초등학교 아시죠? 바로 건너편. 거기가 이미 주민 제한으로 60%를 받아가지고 이 큰 지역, 요 가운데는 이게 중앙하이츠 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재척된 부분이에요. 재척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런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주민 제한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또 하나, 요 천호 한강 2구역입니다. 요거는 어디냐면 저기 그 암사동 저 힐스테이트 바로 전에 암사동 가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잖아요.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에 한강 2구역 모아타운인데 여기도 지금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신속통합 기획을 하다가 모아타운으로 선회된 지역이에요. 주민 제한으로. 주민 제한 빨리 해주니까 제대로만 하면 60% 똘똘 뭉쳐가지고 하면은 빨리 해주니까 여기도 바로 주민 제한 방식 모아타운으로 선회한 구역입니다. 여기 또 하나, 여기는 우리가 주최하고 있는 데인데 동아 하이빌이죠. 그리고 한신 아파트 여기 1, 2, 3구역이 주민 제한 모아타운으로 해서 지금 3구역은 60%가 넘었고 동의율이 이쪽이 지금 50%에서 60% 사이예요. 여기도 조만간 주민 자문을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10월 4일 날 아주 중요한 입법 예고가 있었어요. 10월 4일 아까 저희가 철회 공문을 강동구청에 보내는 날이에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 공무원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저희 그 30일에 동의 여부를 표지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것을 간주한다. 주민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신축 아파트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강남 같은데 최하 30억 이상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각 구역별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사구역은 해공체육관이 껴 있습니다. 국공유지. 5-1 쪽은 뭐가 돼 있냐? 곡교 어린이집이에요. 곡교 어린이집이 구청 겁니다. 또 5-2는 뭐냐? 천사공원. 천사공원이 관리청 강동구청 겁니다. 골목도 많고 이런 걸 전부 다 주민들 편에 동의서를 주겠다. 그동안 대법 판례로 해가지고 특이한 반대를 하지 않는 한 주민의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는 대법 판례가 많이 있었어도 서울시는 이거를 안 따라요. 잘 공무원들이 왜 나중에 휘발릴까봐 일단 국공유지 빼고 너희들 찬반을 이런 거 계산하라 하는데 용산구청에서 반길 들은 거예요. 외교부지를 그냥 주민편으로 넣어서 동의를 해가지고 올려버렸어요. 서울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다른 구청 왜 내 말 따르는데 용산구청 왜 그래?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국회법이 아니고 신속한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발의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입법 예고가 돼 있어서 11월 13일 이후에 국무총리가 두드리면 즉시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요한 정보를 저희한테 안에 있는 공무원이 알려준 거예요. 그동안 국공유지 그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골목도 국공유지 골목 굉장히 많아요. 더해보면 5-1, 5-2 굉장히 많고 12사구역도 많고 6구역도 많고 이거를 다 주민 편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이상 30일 내로 빨리 줘라. 이런 신속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 그 이전에 저희가 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입법 예고가 10월 4일 저희가 철회 공문을 내는 날 이 소식을 듣고 국공유지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 그럼 주민들을 주민설명회 오늘 하고 11월 13일 이후에 우리가 여기 정비업체 자문 용역을 해서 빨리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마음대로 그냥 한두 사람이 가자 일로 가자 이런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가. 그러면 구역장들 다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빠른 걸로 하자고 하는 12사구역 5-1은 안 나타나고 5-2는 이미 충족이 돼 있고 주민 제한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고 과반수가 찬성하는 안으로 가야지. 제가 마음대로 철회공문 못 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이 정보를 저희한테 준 내부 공무원이 있어요. 그건 여기서 공무원 이런 얘기 하면 좀 저가는데 하여튼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저희가 의사결정할 때 전수조사를 했어요. 필지 한 600필지 이상을 전부 등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 제한으로 갈 수 있겠느냐? 저희가 10월 4일 전후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서 가야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는 올 7월 30일까지 등기를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한 600여 필지 이상, 한 700, 굉장히 많아요. 700. 거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투기율 있잖아요. 외부 세력. 22년 이후 매입한 소유자 수가 이거와 비율 30%가 넘어가면 이건 외부 투기 세력이 침입한 거다. 물론 여기에 선량한 투자자도 있어요. 아까 에이블빌라 얘기하는데 제가 싸잡아서 어디 특정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 5-1이 한 30%에 근접하더라고. 이게 25% 소위 쪼개기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강동 리버스에 이상 징후가 있고 5-2는 안정권이 11%고 12사구역은 10여 %인데 저희는 조합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동의율이 이미 80%가 넘어서 여기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올 7월 30일까지 동의서를 전부 등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왜 이게 돼야 우리가 10월 4일 날 철회 공문을 내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안심. 드디어 된다. 주민 제한으로 우리 구역이
7월 30일까지 등기 조사를 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 이게 5-1구역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만든 자료인데 이게 강동 리버스 타운이고 이쪽이 곡교 어린이집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동의서 받은 이제 우리 추진위원들 수고스럽게 받은 사람들 명단들이에요. 이게 빨간 게 이건 뭐 나중 부분이고 다음 이건 5-2 북쪽 지역. 이거는 이제 천사 어린이공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시다시피 칠성빌라 이렇게 돼 있는 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빨간 게 이제 칠성빌라가 이제 쭉 이제 많이 동의하시고 이제 문제는 이런 단독 주택들이 상당히 아직은 접촉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으로 돌아설 수 있는 내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력을 노후도 있는 이런 단독 주택들이 전부 다 빠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60% 된다는 게 다세대를 많이 받아서 60% 된 거예요. 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3분의 2가 노후된 데서 나와야 돼요. 아까 그 조항을 제가 설명을 다시 이제 해드리려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 좀 우리가 이런 단독은 전혀 못 받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원주민과 외지인과의 투기 세력과의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시다시피 다세대를 사거나 좀 다세대의 분양률이 높거나 하면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매매율이죠. 그래서 이게 노후도 이건 뭐 어디 사이트에서 따온 건데 이 노후도예요. 이게 빨간 게 이게 30년 칠성빌라, 요 분홍 게 20년입니다. 초록색이 20년 미만. 그래서 저희는 노후도 인정되는 게 분홍색과 빨간색이에요. 왜? 모아타운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5-1이랑 5-2가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 초록색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모아타운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5-1, 2가. 왜? 20년 이상 노후도로 해주니까. 물론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더라도 이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 2만까지 돼야 돼요. 가로주택처럼 10,000평방미터 3,000평은 안 되고 모아서 3,000평 이상 6,000평 가까이 돼야 20년 이상 노후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가로주택 같은 경우 3,000평인 경우에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다면 여긴 가로주택 잘 못하는 지역이에요. 5-1, 2가. 여기 보십시오. 이 강동 리버스 이게 다 20년 미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수연주택 다 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취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성 발휘해 가지고 일단은 자문 영역 지나고 나서 선정만 되면 저희가 좀 더 이런 그 단독주택들 노후도가 30년 이상 되는 지역들을 방문해 가지고 찬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2단계 전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 다 받으려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동안 정말 애써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추진위원들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돈 문제를 떠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지를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야지 두 갈래 길로 가면 경제성이 깨진다고요. 경제성. 여러분 분담금이 올라가요. 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통합 방식과 개별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하나의 그 컨설팅 한 회사 그리고 저희가 조합 도면들은 5-1, 2 빼고 다 그려놨어요. 5-1은 지금 구역계가
지금 결정이 안 돼가지고 흔들려가지고 12-4 여기 그려놓고 4-1 그려놨고 여기 세상교회 쪽이죠. 그리고 12-4구역은 조합 설립 용인데 저희가 12구역은 이미 80%가 넘었고 대지 면적 3분의 2가 넘었어요. 4-1구역도 동의 면적률이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이미 넘었고 단지 조합 동의율이 80%가 안 돼서 이걸 쪼개서 여기부터 조합이 설립이 시작해서 이걸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12-4구역이니까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1구역입니다. 6-1구역도 조합 방식을 해서 일단 조합을 설립을 해드리고 거기에 외부에 자금을 수혈해서 계속 확장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6구역 갖고 뭐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6-1이 저희한테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이유는 신석통합기획이 우리가 하고 있던 데를 자기네가 한 걸로 주장을 했다가 행정조정신청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구청이랑 3자가 우리가 맞다, 통합모아타운이 먼저 했다 해서 다시 올 4월에 돌아온 거예요. 통합모아타운 지역으로 우리가 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쪽에서도 모아타운 동의율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거는 6구역 일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하느냐, 왜 따라 하느냐, 그에 대한 판단은 바로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분담금이에요. 그 분담금의 척도가 뭐냐면 비례율이라는 건데, 이거 비례율이거든요. 이거 비례율. 이게 재산의 증식률이에요. 우리는 2종에서 3종이 되니까 모아타운 재산 증식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 건축을 했을 때 12-4, 5-1, 5-2, 6-1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것이 114%가 비례율이에요. 14% 정도밖에 재산이득이 없는 겁니다. 개별로 했을 때. 각 개별로 했을 때 12-4가 111%, 5-1 103%, 5-2 124%, 6-1 128인데 다 통합해서 했을 때 비례율이 114%, 14%밖에 재산 증식률이 없다. 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했을 때. 근데 통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통합을 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결론만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147%예요. 30%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권리가액이 30%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5억짜리 집이면 1억 5천. 1억 5천이 재산적 가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5-1 따라가고 5-2 따라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같이 땅을 파서 저희가 2,200가구 정도가 나오는데 2,000가구 정도가 한 단지 되는 거랑 500단지가 한 단지, 1,000단지가 한 단지 되는 거는 건설회사가 대접이 달라요. 단가도 다르고 평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분담금이 줄어들고 재산 가치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5-1은 134%로 올라가고 5-2는 120%로 올라가고 6-1은 166% 올라가고 12-4는 144% 올라가는데 합계적으로 통합해서 했을 때 147%, 아까보다 30%가 재산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더 10억짜리 집이면 3억이 더 올라가고 권리가액이,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가 한 채 받느냐 두 채 받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건데, 저희가 통합으로 굳이 주장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경제성이 다 알고 추진위원들이 그동안 알고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이게 컨설팅한 자료예요. 이 자료가 애시당초부터 저희가 통합에 바탕을 해서 두 가지 방식의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유리할 때마다 우리가 유리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공부 방식을 쉽게 30% 동의율로 내줬다가 100여 개를 내줬는데 100개 정도 서울시에 지금 제대로 하는 거 10개에서 20개도 안 돼요. 오세훈 시장 가기 전까지 관리계획 수립해가지고 통합심의 받을 수 있을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민 제한인 경우에는 자문 영역을 해서 1, 2개월 내에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주민 제한에 따른 우리의 관리 계획을 짜서 아까 봤듯이 4개월 만에 관리 계획이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이 들어가고 통합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현대가 됐든 대우가 됐든 동부가 됐든 뭐 코롱이 됐든 뭐 유수의 건설회사를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동의 이득입니다. 저도 12사구역에 물건 갖고 있고 저도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그러나 유리한 위치에서 받아야지. 쪽에서 다 나간다 하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민 제한 방식은 나홀로 갈 수 있어요. 한 구역 붙어서 2구역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인데 아까 저 광진구 자문 올려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올려보세요. 스탑. 지금 여기가 지금 동의자 중 2022년부터 매입한 소유자 비율. 소위 이거는 이제 외부 투기 세력률을 보는 건데 동의자 중에 30%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기 근 3년간 소위 그 매매 계약이 전수조사를 7월 말까지 한 게 25%에서 안심했어요. 우리가 오늘 설명하기 전에 2, 3일 전에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했더니 5-1이 30%에 근접하는 토지 매매 계약을 발견한 거예요. 리버스타운에 6개, 현역 19일이라 1개, 7개가 여기 37개였는데 7개가 추가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7월 30일자인데 저희가 10월 한 중순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해봤어요. 또 저희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너무 근접한 거예요. 이게 5-1이. 이게 주민 제한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이유 아니 이거는 주민 제한 할 때 외부 투기 세력률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를 보느냐? 동의자 중에 노후도가 있는 아까 단독주택 뭐 30년 이런 20년 이상 된 게 이제 총 사업 면적이 이제 50%가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100% 갖고 못 들어가잖아요. 어떤 데도 100%, 50%에서 좋다. 50% 봐줄 테니까 적어도 너희가 3분의 2는 노후된 데서 나와야 된다. 동의서가. 신축 빌라를 뭐 그런 데서 다 갖고 오면 안 해줘. 왜? 원주민들 노후된 사람들이 사는데 동의서 면적을 3분의 2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3분의 2가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왜? KBS 보도본부 두드려 맞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공부 방식 주민 제한 하는데 어떤 판단 기준을 원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이 제도입니다. 두 가지 중요 포인트인데 하나는 원주민 비율이 많아야 된다. 노후도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서
너희가 갖고 온 동의서 총 면적 50%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3분의 2가 결국은 총 면적에서 3분의 1 정도는 갖고 와라. 3분의 1도 못 갖고 오냐 얘기야. 총 면적에서 반의 3분의 2면은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33%는 너희가 노후된 데서 갖고 와라. 신축비를 갖고 오지 말고. 이게 주문사항 하나고, 또 하나 주문사항은 외부 투기 세력의 그 비율을 보겠다. 우리가 모아타운을 2022년부터 공모방식을 한다 했을 때부터 이를 빙자해 가지고 이를 활용을 해서 빈번하게 소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그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30%예요. 30%. 근데 엊그저께 전수조사를 했더니 또 5-1이 30%에 근접하더라. 이거 큰일 났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오늘 이시 찍고 하고 이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각 구역별로, 아까 노후도 빨간 거, 각 구역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게 5-1이에요. 곱교 어린이집이 여기고 강릉 리버스타운, 대림이 이쪽이죠. 대림도 이렇게 해가지고 500세대 짓고 있고 모양새는 좋아요. 그리고 여긴 다 뺐어요. 이 상가에서 이거 다 뺐습니다. 상가, 예? 상가 이거 여러분 절대로 안 해줘요. 이거 다 빼고 이 위에는 5-5-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뭐 매매 계획이 거의 없더라고요. 조사해봐도 변동률이. 근데 유독 이쪽이 30% 근접하니까 저희가 특정 뭐 빌라 이런 거를 지칭을 안 하겠어요. 여기서 왜? 선의의 투자자들이 있고 와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투기 세력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30% 넘어가면 안 해줘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이걸 어떻게 강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양해를 구하고 대충 제 아이디어는 대충 그래요. 뭐냐, 지금 이쪽이 이제 신규 빌라고 여기 강동 리버스는 99세대인데 여기 뭐 자연적으로 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죠. 예? 자연적으로. 그리고 뭐 주변에 좀 뭐 몇 개 이제 뭐 매매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동의서가 이쪽 이렇게 빨갛고 이런 데서 많이 나와야 돼요. 물론 강동 리버스도 나와야 되겠죠. 많이 나오고 이 구역계를 이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막말로 최악의 경우. 그리고 나중에 선의 피해자가 없도록 전부 다 저희가 확장을 하면 돼요. 조합의 의결로. 이건 추진이 단계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1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저희가 이거를 근접하니 제가 올 3월부터 누차 추진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정보가 확실하다. 이 정량적으로 투기율을 조사하고 방안을 만든다 하니 서울시 안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조금 자제하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자제합시다. 조금. 다량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 추진을 할 사람은 6채를 한목에 저걸 했고,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명단을 주겠다는 걸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는 순간 추진이 큰일 난다. 그러면 우리가 자중할 필요가 있고 그 5-1을 어떻게 살려서 같이 경제성이 있게 통합 모아타운을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추진위원회가 공모 철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다. 뭐 네 차례 잘못을 했다? 아니 무슨 네 차례 잘못을 해? 그걸 공무원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 공무원 사칭하면 안 돼.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주민 소위 그 추진위원회 할 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 자기 귀에 들어가는데 전직 공무원 써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는 저 정비업체 찾아가서 분리하자. 분리하는 거 좋다 얘기해요. 따로 갈 수 있으니까 따로 가면 돼요. 5다시 먼저 가고 12-4 가고 이거는 나중에 충족되고 간 다음에 통합으로 사업 승인 내면 됩니다. 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인허가를 꼭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통합은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업 시행을 받자는 거예요. 사업 시행 단계에서 관리계획은 4-5개월 만에 통과시키고 통합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례율을 30% 이상 더 올리고 분담금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대단지 만들어서 여기도 올림픽 포레온처럼 84 평방미터가 20억 넘게 뚫고 그러자고 우리가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한 건데 저희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신이 아니니까 뭐 공무원 뭐 사칭 이런 거 필요 없지만 공무원 저희가 뭐 뻣뻣이 대해서 뭐 그렇다 하는데 공무원 뻣뻣이 그렇게 공무원 관계는 여기 다 아시다시피 무조건 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의 의사가 확실하면 그 방향으로 반대라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6-1 다시 귀속됐잖아요. 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저 사회자한테 남기고 조금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이고 저희도 12-4의 빌라를 갖고 있어요. 20채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11채까지만 분양하고 그것도 우리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대다수는 나머지는 전월세로 해가지고 저희도 아파트를 받으려고 저희도 보유하고 있어요. 제발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쪼개기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런 거 하겠다고 추진이 찾아오니까 우리 이수석 대표가 이런 추진이는 안 된다. 자제하자. 아니면 80% 다 동의서 갖고 와서 조합을 설립하든지. 지금은 초기 단계 다 된 양 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양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최고의 적기고 최고의 물이 올라왔고 우리는 공무원의 협조대로 처리를 했고 10월 4일날 국공유지가 들어온다는 판단에 타임 있게 처리를 했고 이에 따른 통보를 한 겁니다. 공무원이 거의 우리 주문대로 통보문을 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1시간 넘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1시간 넘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은 주요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 분씩, 아니 이분 먼저 드시고 잠깐만 계세요. 자, 한 분씩 차례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 조합원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을 질문을 해주세요. 자, 말씀해 주세요. 앉은 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누구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5-1부에 사는 박효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1시간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정책이 바뀌어서 주민 제한 정식으로 바뀐 것까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구역이 그러니까 구역 바뀐 거, 면적 바뀐 거 외에 주민 제한으로 바뀌게 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이제 정책 흐름에 동수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하진 않아요. 자문계약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요.
지금 노후도하고 신규 그 입자 그러니까 쪼개기 형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그게 그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뀐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혼동돼서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려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 제한으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다음에 지금 문제점, 그 노후도를 선언하는 문제, 그다음에 쪼개기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구별해서 1시간 설명을 네, 하면 무슨 예. 그러면 답변을 주민 제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 노후도 이게 뭐야 그 바뀐 게 아니고 본래 주민 제한 방식의 기준이 이래요. 기준이 이거를 7월 19일 날 공표를 한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 해오십시오. 추가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강조한 건데 아까 얘기해서 신림동은 4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요 근래 통과된 거예요. 이게 본래 있었어요. 그러면 예. 쪼개기하는 사람들 신고를 받는다든가. 그거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서울시의 정책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좀 있는 발생 지역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치유하자고 여기 모인 거예요. 예, 그걸 왜 얘기를 안 했냐? 그 저희가 아니 매일 뭐 앉아서 부동산 매매 현황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2번을 해봤다. 왜? 10월 4일 날 저희가 주민 제한으로 전환이 가능하려면 이걸 전수조사 해봤어야 되고. 알겠어요. 네. 대책은 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책을 강구하겠다 여기 모인 건데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뭐 제쳐가자 뭐하자 이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이거는 5-1 구역에 있는 분들을 다 모셔놓고 중지를 모아야 돼요. 다른 구역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5-1 구역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12사 5-2랑 전부 문제 없어요. 5-1 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명단 다 드릴게요. 매매계약한 명단 누가 했으며 누가 매체를 팔았으며 다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건 무슨 신뢰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모일 거예요. 부분적으로 빨리 저희가 시합을 해서 12월 안에 자문계약을 지금 정기협찬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12월 안에 저희가 치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이전에 12사랑 5-1은 이미 자문계약 검토를 하고 있어요. 주민 제한 방식에 다른 계약이 들어갑니까? 그럼요. 네, 그겁니다. 자, 예. 앉아서 하시죠. 저는 잠깐 서서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죠. 저는 5-2 구역 391에 11에 사는 이훈입니다. 사실 이 규약이나 모아타운에 대한 제반 것은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주민의 실정이 맞는 것을 제안해서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갈등과 또 정형화가 된 잘생긴 땅을 추구해서 건폐율의 영종률에 적당한 최고의 그런 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 문제입니다. 25%의 반대 동의가 나오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유범 회장님께서 또 아니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서 이 과정까지 온 것에 대한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하느냐? 일명 저는 391에 11에 30년간 살아오면서 2016년도에 집을 8채를 지었어요. 제 이름으로 8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갈등 요소, 뭔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변경이 되고 반려가 되고 취소가 됐는데 지금은 주민 제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민이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갈등 요소가 뭐였겠어요? 여기에는 물론 지금 여기서 한 1분 정도에 끝내겠습니다. 추진하고 따라줬던 사람들이 있을 게 이 과정이 온 겁니다. 근데 서로 신뢰가 깨졌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나서서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저 나이 70이 좀 넘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이거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주민 스스로 해보자 하고 저희가 반기를 들어서 제가 일명 비대위입니다. 비상대책위를 꾸린 가칭 천호 5-2구역 추진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2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 실례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몰라서 마이크 드린 거 아니에요. 저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시고 또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게 이득인지 저분 말씀 100% 맞아요. 싸워갖고 될 일이 뭐가 있으면 잘못 싸우면 찢어져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니 이제 곧 우리가 신청 들어가서 기부 지정 받으면 이런 싸움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목적이 뭡니까? 모아타운 왜 모아타운 갑니까? 용적률 많이 주잖아요. 우리 분담금 찍지요. 뭉치면 여러 세대 짓지요. 일군 업체 와서 짓지요. 짓고 나면 2, 3억씩 아파트값 차이 나죠. 왜 안 뭉칩니까? 2,000세대는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00세대 밑에는요. 우리 저 그룹사들 일군 그 건설회사들은요. 오질 않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한 1,500세대 이상이 되어 와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합치면 2,000세대에 쪼가리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뭉쳐서 가자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시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MOU가 했다는데 예.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요? 아직은 MOU 단계는요. 계약 단계가 아닙니다. 아니 그 계약이 아니라 MOU를 나오는 수수료 없습니다. 안 받아요? 네. 없이 한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 개발 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도사들 아닙니까? 또 우리는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예, 도움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빼고 가면 안 돼요? 네? 저 신규 동의서 중에 신규 매입자들의 동의서를 빼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건 여기서 지금 이거를 빼고 말고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왜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구역계 그렸던 많은 분들 같이 가는 걸 목표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저분들하고도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누구를 여기서 빼고 누구는 가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0%가 넘으면 아예 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릴 뿐이죠. 다 우리 주민입니다. 누굴 빼고 갈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다 가는데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전문받아서 알고 있어요. 다 저쪽하고 다 협의 다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시콜콜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아직 설명할 시간도 모자라고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아십시오. 우리 내부적으로 아닌 말로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는 확답이 없으면 우리 주민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안 데리고 갈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고 다만 상황이 이래 됐으니 우리 선생님 말씀 맞잖아. 그럼 5-1이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럼 5-1 버리고 갑니까? 그럼 누구를 자르고 갑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는데 방법이 심한 경우는 1차, 2차, 3차까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 이미 자문을 구하고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이 이러니 가급적이면 이제 신규 매매는 가급적 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네. 요거가 7월 말 조금 지나자마자 작성한 겁니다. 7월 말. 그러니까 약 한 두 달 반, 지금은 많이 올라갔죠. 한 두 달 반 전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12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0%가 넘게 나오고. 예, 지금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너무 오래 시간. 예,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받고. 5-2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나왔던 정도에서 한 구역이 빠져 있어요.
아니 우리 구역 거기는 아니 그쪽까지는 확장을 못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너무 많은 저 조합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확장해서 정형화해서 한 거예요. 작년 12월에 미지점 사유가 거기까지 했는데 더 가면은 그 밑에 신규 빌라가 한 20 몇 채를 친 게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아니 여기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저 구청에 협의하니까 여기까지 갔다가는 뭐야 사업 동의서뿐만 아니라 여기가 다 단독이에요. 여기서 비대위를 결성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이 단독에서. 반대. 예. 그래서 이 밑에는 큰 빌라를 지었어요. 새로운 빌라. 예? 그래서 여기 손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걸 하고 나중에 여기가 만약에 인가가 나면 뭐 이분들 설득해가지고 편입하든지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라 조합에서 20%까지 편입할 수 있어요. 예? 총회 없이 의결로 그냥. 내가 1차, 2차, 3차 단계가 다 있다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제가 약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시 추진위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셔도 됩니다. 예. 자, 저 이훈님 그 저기 그만하시죠. 이거